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서점가에서 무척 핫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2023년 3월 2일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 무려 700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읽는다는 건 무척 신기하죠. 아마 답답한 구석을 긁어주니까,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이런 책이 700페이지나 되는 책이 읽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감상평을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당혹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에 쌍욕이 나오죠. 쌍욕도 나온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하고요. 물론 땡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쌍욕을 책에서 접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읽으면 거부감도 좀 많이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팩폭이라는 단어인데, 팩트 폭행 혹은 팩트 폭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죠. 반박할 수 없는 팩트로 상대에게 타격을 준다, 이런 뜻이 될 텐데, 바로 이 책이 팩트 폭력을 무척 잘하는 책이다,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유행어가 팩력배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팩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맥락에서 보자면 세이노라는 분은 팩력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책 소개 그리고 저자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앞서 말했지만 이 책은 736쪽짜리입니다. 무척 두껍죠. 자기 개발 분야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재테크나 투자 관련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Say No라는 필명이죠. 본명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Say No는 No라고 말하라, 이 뜻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 세이노는 순자산이 1000억 원대 부자라고 출판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5년생이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의사인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후에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고요. 근데 자수성가를 한 분이다, 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 제대 후에는 과외와 학원 강사 그리고 번역 일을 했다고 하고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돈을 모았고, 외환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을 통해서 현재의 자산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출판사는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0년경부터 쓴 글들, 카페에다가 쓴 글, 이런 걸 모아서 출간을 했고요. 옛날 글들인데 여기다가 저자의 최근 생각을 덧붙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제본해서 읽었다고 해요. 카페에 올라가 있는 글을 모아서 제본을 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진짜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그냥 놔뒀으면 말 그대로 제야의 명서가 됐을 텐데, 근데 이걸 책으로 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책에 담긴 그 힘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700쪽이 넘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가격이 무척 착하죠. 인터넷 서점 가격이 6,480원에 불과합니다. 진짜 착하죠. 자, 그리고 전자책은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책을 팔아서 돈 벌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실제로 책 판매 수익은 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출판사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종이값을 제하고 남는 수익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출판사가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출판사의 저자에 대한 설명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필명 세이노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의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칼럼을 통해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세이노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네,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세이노 스승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부자 되는 법 알려주는 책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면.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읽기에 따라서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해라 이런 식의 글, 또 기회는 사람이 준다 그러니 윗사람에게 잘해라 라는 글, 또 부동산에 빨리 눈을 떠라, 혹은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네, 이런 식의 글들을 내 생활에다가 잘 적용만 하자면, 적용만 잘 하게 되면 이런 글이 나한테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저자는 이런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이게 바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글들을 다 모아봤을 때 이 글들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네, 그거요. 그러다 보면 돈은 그저 따라오게 된다 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쓴 글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던 글인데 제목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물음표.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린 뭐 보통 이런 말 되게 흔하게 하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네, 이런 말 아주 흔하게 합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저자는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이고 있죠. 진짜? 라고 되묻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글을 읽다 보면 건강이 상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라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공부해야 성공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것 같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이게 핑계라는 거죠. 저자는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자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공부를 해라,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엄살 부리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픈 지적,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팩폭에 해당하는 말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나름대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허약 체질이라서 나는 1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1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 혹은 1시간 일하면 1시간은 쉬어야 돼. 이런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은 밤새도록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을 세이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컴퓨터 게임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척 아픈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건강이 최고다 또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런 말을 피난처 삼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지적을 저자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핑계 삼지 말고 일에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 이 말도 저자는 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글은 이 책에 여러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읽어보면 진짜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자, 또 비슷한 맥락의 글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라는 제목이고요. 젊을 때 안 놀고 돈 열심히 벌면 나이 들어서 부자는 되겠지만 그럼 뭐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죠.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하냐 라는 거고요. 청춘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쭉 살펴보면 요약을 해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죠. 조화와 균형.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찾겠다, 이런 식인데, 요즘 들어서 워라벨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무척이나 명확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적어봐라 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네가 하는 일이라곤 기껏 해봐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하고 이런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게 네가 말하는 젊음의 표출이냐, 이런 거예요. 더 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글과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글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젊을 때는 공부 좀 해라, 젊을 때는 열심히 좀 노력 좀 해라, 이런 거예요. 놀고 싶은 거 다 보이는데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핑계를 대는 거 다 아니까 잔말 말고 일해라, 잔말 말고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쭉 읽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책을 통해서 읽어왔던 말들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는 어릴 땐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에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죽음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차례나 그랬다고 해요. 근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죠. 내가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Say No 라는 이 필명의 뜻도 이 대목에서 나오게 됩니다. No라고 말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에 No라고 말하고 내 삶을 내가 직접 이끌고 가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사에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최근 한 10수년 동안 출판계에서 찍어낸 수많은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무척이나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책들은 키워드가 위로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거기 잠깐 머물러도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정반대죠. 왜 안주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채찍을 휘둘고 있는 내용을 책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고요, 책으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고요, 그리고 책으로 나오고 나선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인가 싶기도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됩니다. 워낙 MZ세대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 새로 등장한 세대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작은 별도 빛은 난다 라든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든지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좀 식상했던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 그 반작용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이런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이 책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말로는 진짜 이 책 너무 꼰대다. 네, 그렇게 생각할 법한 내용이 잔뜩 담긴 이 책이 인기를 얻는 요인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독서를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묘한 쾌감이 있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좀 이 책이 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의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거 재밌겠다 싶은 그런 제목이 보이면 그 챕터만 쭉 읽어보셔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의 변화가 있으려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재미는 부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부자는 집에 금괴를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 책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진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걸 알 수 있다는 점, 이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분 책을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떨 땐 1년에 100권을 넘게 본다라고 책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가 추천하는 책이 책의 끝부분에 실려 있거든요. 34권의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들 꼭 읽어라, 먼저 읽어라, 몰래 읽어라, 반드시 읽어라 이런 표현과 함께 이 책 꼭 봐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34권의 책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채널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독특한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참 독특한 분이에요. 책의 마지막에 보면 저자와의 만남을 3년 뒤에 갖겠다 라는 글도 하나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광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26년 1월 1일에 이 책의 출판사, 그러니까 데이원 출판사의 블로그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공지하겠다라고 써놨습니다. 이때가 되면 세이노가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라는 건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이분이 하는 말 가까이에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